우리가 지금 부등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강의는 쌤이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을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해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쌤이 표 하나를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함수죠.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쌤이 함수를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때는, 특히나 2차 이상의 부등식을 풀 때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판별식은 갑자기 왜 나올까? 여러분이 지난번 강의에서 좀 궁금했을 텐데 판별식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 위쪽에 있는 범위 찾는 거, X축 밑에 있는 범위 찾는 거, 이게 부등식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말해주는 것이었지만 함수에서도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는 X축과 2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X축과 1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서 배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였잖아.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X축과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판별식을 가지고 일단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는 양수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양수로 맞춰놓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했던 거잖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래.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답은 뭐라고 해야 되죠?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해되지? 이거 선생님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등호만 붙이면 되고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디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프에서 x축 밑에 있는 부분, 그걸 말해주면 되는 거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x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등호 붙여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이해했죠, 여러분? 자,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부등식의 형태거든요.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런 부등식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뭐랄까 암기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암기하느냐?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온대요. 알파보단 작고 베타보단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하고 베타는 뭐냐?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 중에 작은 녀석이 알파, 큰 녀석이 베타 그래가지고 작은 숫자보다는 작고 큰 숫자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쌤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냥 이거를 큰 작작 이렇게 외워요. 큰 작작. 이게 뭐라고? 2차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할 때는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답이 큰 작작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알파와 베타 사이 이런 식으로 사이값으로 나온다. 사이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부등식 풀 때마다 매번 그래프 그릴 수는 없잖아.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부등식을 그냥 어떤 문제 풀 때 마무리 계산으로 부등식을 할 때는요 매번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부등식이 0보다 크다? 큰 작작. 부등식이 0보다 작어? 사이값.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다고요. 물론 외운다는 거는 이런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놨다는 그 가정하에서 외운다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큰 작작, 사이값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외워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주어진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0보다 큰 부분 대답해봐 그러면 어딥니까? 알파 빼고 나머지 전부 다죠?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건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인 식을 보면서 했던 거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0보다 작은 부분, 이 그림 보면서 대답해봐.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부분? 없죠? 이건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은 있어요. x 이퀄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 딱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부등식인데 해가 이렇게 항상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지금? 자,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는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니? 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실수.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니? 그러면 당연히 모든 실수. 작은 범위가 어디니? 그러면은 없죠. 해가 없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냐? 그러면은 역시 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부등식에 대한 12가지 종류, 12가지 케이스를 다 확인했습니다. 전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프 그려놓고 보면서 대답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큰큰작작 사이값은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냥 외워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총 정리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에 앞서서 2차 부등식 작성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그러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봐라 라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예전에 2차 방정식 만들었던 것처럼 2차 부등식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라고 나온다는 거는 사이값으로 나온다? 그 말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고차항 개수 1인 거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2차 함수가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어봐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만들 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 사이값이면 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해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큽니다.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이러한 큰큰작작의 형태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역시 1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2차 부등식을 만드는 방법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풀어봐 라고 하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할 수 있죠. 거꾸로 하자는 거야. 해를 줬을 때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큰큰작작 형태가 나오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물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양수라는 가정이 있을 때 이렇게 사이값이면 0보다 작다, 큰큰작작이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의 팁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2차 부등식을 푸실 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잖아?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양수로 만들고 푸는 게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알겠죠?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쌤이 한 4문제 풀 거거든? 근데 이 4문제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봐. 자, 이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한번 잘 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 어떤 부등식을 주고 해를 알려주면서 미지수를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었는데 해가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기로 했었지 A라고 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다 고민을 해보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진대요. 해답이. 그러면은 0보다 크다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답의 형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구조가 나와야겠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죠?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거, A가 양수인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답이 큰, 작작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데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 해의 경계가 되는 거니까 A가 최고차항 계수면서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2차 부등식에 작성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를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거꾸로 해를 줬을 때 이렇게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해서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왜 이래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맞죠? 네, 그 다음에 6ax 플러스 5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5a는 10이다 해가지고 a 값이 2가 나오겠죠. a가 2가 나오면 b 값은 12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쌤이 3개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해가 모든 실수인 거, 해가 단 한 개인 거, 해가 없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래프만 그리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만 생각해봐. 보세요. 어떤 부등식이 있었대요. 정리부터 할게. ax 제곱에 4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있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답니다. 이게 뭔 말이야?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2차 부등식의 그래프는 기껏해야 6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 한 점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 만나지 않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는 위로 볼록, 한 점에서 만나는 위로 볼록, 만나지 않는 위로 볼록. 이 6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뜻에 맞춰서 이 6가지 그림 중에 문제에 맞는 그림이 뭘까?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녀석이 모든 실수 x였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모든 실수입니까?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떤 그림이에요? 여기 5번 그림, 그 다음에 6번 그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그림 보세요. 모든 점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죠? 아,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아, 이렇게 판별식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쫙 하시면 되는 거죠. 쌤이 계산은 생략할게요. 포인트, 본질은 뭐냐? 문제 뜻에 맞게 그림을 선택하는 게 본질이니까 쌤이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계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 5, 6번 그림인데 이 문제에 맞는 거는 5번과 6번 그림이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전부 다 지금처럼 푸는 거야. 어떤 부등식이 있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단 하나의 해를 가지고 싶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이거 맞아요? 아니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굉장히 많죠. 이건 어때요? 오,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고 0이랑 같은 부분이 딱 하나 있죠. 2번, 오케이. 2번 그림, 오케이. 3번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아예 없죠. 4번,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많죠. 5번, 6번 전부 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림은 2번 그림이 돼야겠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떨 것이다? 0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K값 나오겠죠. 어렵지 않지? 하나 더.
마지막,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아예 없답니다.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양수네. 그럼 일단 4, 5, 6은 배제하는 거죠. 자, 이 그림들 중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 골라라 이 뜻이야. 이건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없죠? 없죠? 2번하고 3번이 내가 찾는 그림이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n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포인트는 뭐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에 있는 거, x축 밑에 있는 거 찾는 작업이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결정하는 거, 판별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 푸실 때 판별식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